텍사스가 오늘부터 다시 난민 신청자들을 뉴욕시로 보낸다고 밝힌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이 오늘 일부 역대 회장이 동포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들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가 12억 달러에 달하는 미납 수도료 강제 징수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요커들이 대거 뉴욕주를 탈출, 뉴욕시 세수가 160억 달러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오늘부터 다시 난민 신청자들을 태운 버스를 뉴욕시로 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에버 주지사가 흑인이 시장인 도시에만 난민들을 보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오늘부터 뉴욕시와 시카고를 비롯한 대도시에 다시 난민 신청자들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도덕적으로 파탄난 사람이며 난민들에 대한 복지 등을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 흑인 시장이 운영하는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만 난민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언급한 흑인 시장 대도시는 뉴욕과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덴버를 의미합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봄부터 중남미 난민 5만 7천여 명을 받아들였으며 뉴욕시는 임시 수용소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 무려 29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텍사스 주정부가 난민을 뉴욕시로 보내면 뉴욕시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지만 난민 위기는 일개 도시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퇴임하는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도 지난달 30일 에버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당신이 월요일부터 시카고로 다시 난민을 보낼 것임을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비인간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난민을 즉각 추방할 수 있는 긴급조치 42호, 이른바 타이틀 42가 다음 주로 종료돼 난민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이 오늘 일부 역대 회장들이 38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동포사회를 분열시키고 화합을 해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일부 전직 회장들이 결성했다고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칙을 위반한 법적 근거가 없는 모임이며 오히려 한인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한인의 회칙상 역대 회장 총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되고 참석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인의 회칙에 근거하지 않은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세묵 역대 한인 회장단 회장도 지난 4월 22일 모임은 의장이 소집한 회의도 아니며 회칙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대 회장단 협의회 회의가 아니라며 회장들 간의 개인 모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회칙상 인정되는 유일한 결정은 지난 3월 7일 의결된 정상화위원회 구성이며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은 찰스윤 회장이 맡고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과 간사 등 2명, 그리고 의장이 이사 중 2명을 임명하는 등 5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주장하는 변종덕, 김민선, 이경로, 신만우, 김정희, 이정화 등 6명에게 이 모임을 해산하고 3월 7일 의결사항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역대 회장단 협의회 성명서는 강익조, 조병창, 김석주, 김기철, 이세목, 하용화, 찰스윤 등 7명의 전직 회장단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뉴욕시가 수도요금 지불 유예 프로그램을 이달 말 종료하며 12억 달러에 달하는 미납 수도료 강제 징수에 나섭니다. 뉴욕시는 현재 체납 수도료가 1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수도요금 지불 유예 프로그램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더 이상 수도요금 유예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미납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낼 필요 없이 뉴욕시와 합의하에 분할해서 조금씩이라도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만약 수도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액수가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며 특히 대형 건설 회사와 대형 호화 주택 등의 수도료 연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만약 체납 수도료 전액을 납부하면 연체 이자를 100% 면제해주며 절반을 납부하면 이자의 75%를, 25%를 납부하면 이자를 50% 감면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뉴욕시는 어제 아침 7시 반 맨하탄 3에비뉴의 한 빌딩이 40만 달러 이상의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단수를 통보했고 빌딩 측은 오전 10시 반 뉴욕시청에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50개 사무용 빌딩이 700만 달러 상당을, 50개 단독 주택이 약 870만 달러 상당의 수도료를 체납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요커들이 대거 뉴욕주를 탈출, 다른 주로 이주함에 따라서 지난 2021년 뉴욕시 세수가 160억 달러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의 2021년 조정총소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무려 160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뉴욕주는 2021년 주 전체 조정총소득이 245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2020년 감소액 195억 달러, 2019년 감소액 90억 달러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뉴요커의 타주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도 인구 유출로 지난 2021년 조정 총소득이 291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2019년 감소액의 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역시 2021년 조정 총소득이 109억 달러 줄었으며 이는 2019년 60억 달러, 2020년 85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플로리다주는 뉴요커들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서 2021년 1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록했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텍사스주 역시 2021년 조정 총소득이 109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 전문가들은 뉴욕주는 소득에 따라 최고 10.9%의 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낮은 주, 특히 플로리다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기본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버겐 아시안 정보센터에서 세미나를 연다며 65세가 되거나 메디케어가 처음이라면 메디케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각자의 필요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될 주요 내용은 메디케어 파트 A, B, C와 D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플랜에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현재 플랜은 메디케어 플랜과 어떻게 다른지, 안과, 치과, 청각과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등으로 이외에도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5월 11일과 6월 8일, 7월 11일 예정돼 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오전 10시 시작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핫라인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뉴욕 예술가곡연구회가 탈북 난민 구출을 위한 기금 모금 음악회를 2년 만에 개최합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예술가곡연구회가 제41회 탈북난민 구출음악회를 오는 7일 일요일 오후 5시 플러싱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봄, 가을로 탈북난민 구출음악회를 열어온 뉴욕 예술가곡연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음악회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모금 캠페인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서병선 회장은 지난 20일 본방송을 방문해 올해에는 2년 만에 다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 6일
제40회 탈북난민 구출음악회를 마치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잠시 중단해 오다가 오는 5월 7일 41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 탈북자들이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여 먹을 것을 찾아 중국 등지에서 이렇게 숨어서 산에서 가정에서 숨어서 매일매일 공포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탈북 형제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생명을 구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서병선 회장은 지난해 한인들의 성원 덕에 15,520달러를 모금할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의 음악회 성금으로 1,600여 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3대 독재자들은 그 무고한 탈북자들을 30만 명이나 처형시키는 아주 반인륜적인 잔악한 야만 행위를 저질렀죠. 인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 온 민족이 생각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고통의 역경에서 헤매는 우리 혈육인 탈북자들도 구출하는 귀한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음악회 티켓 가격은 1인당 15달러며 기금 모금에 대한 문의는 뉴욕예술가곡연구회 전화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던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가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율 기자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4만 8천 명으로 지난 2021년 14만 6천 명에서 7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주 한인시민권자 등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환자를 집계한 것입니다.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19년 49만 7천 명까지 급증했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입출국이 위축되면서 지난 2020년 11만 7천 명으로 급감한 뒤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외국인 환자는 미국 국적자가 17.8%로 가장 많았고 중국 국적자가 17.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출국을 제한함에 따라 줄곧 외국인 환자 1위를 기록하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미국에 1위를 내줬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함에 따라서 대마불사, 즉 큰 은행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JP모건 체이스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은 대마불사론에 불을 지르며 예금이 대형 은행으로 향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은 자산이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번에 FRB 인수로 2천억 달러의 자산을 늘리게 됐습니다. 연방법상 미국 전체 예금의 10% 이상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지만 파산한 금융기관은 인수가 허용됨에 따라서 JP모건이 덩치를 더욱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JP모건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베어 스턴스, 워싱턴 뮤추얼뱅크 등의 자산을 일부 인수, 미국 제1금융기관에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FRB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금융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정부 당국이 인수를 먼저 제안했다며 해명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이 FRB를 탐낸 것은 이 은행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은행으로 부유층 고객을 대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은행권 유동성 위기가 뱅크런을 낳고 뱅크런이 다시 파산까지 초래함에 따라서 현재 계좌당 25만 달러인 예금 보호 한도 중 개인이 아닌 기업 계좌에 대한 상향 조정이 추진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미국 내 3개 은행의 파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 결제 계좌 등에 대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연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개인 예금자는 현재 예금 보호 한도인 $25만 이상 예금이 있는 경우 다른 은행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해 $25만 이하로 유지할 수 있지만 기업 계좌는 쉽게 이동할 수 없다며 상향 조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개설한 계좌는 $25만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은행 위기가 닥칠 경우 기업들이 앞다퉈 돈을 인출, 은행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모두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 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예금 전액 보호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재무 안전성 혜택이 큰 기업 계좌에 대한 보호한도 상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기업 계좌 예금 보호 한도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지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이후 파산한 3개 은행의 자산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파산한 25개 은행의 자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기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올해 파산한 3개 은행 자산이 모두 $5,320억 달란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8년 파산한 은행의 전체 자산은 그 뒤 14년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 현재 가치로 환산하더라도 $5,260억 올해 파산한 은행 자산보다 $60억 적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은 $2,090억, 어제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자산은 $2,130억 달했습니다. 이처럼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 무너진 것은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했지만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감독 대상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2008년 이후 자산 규모 $500억 이상 은행은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받도록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500억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2,000억 이상의 은행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대북격으로 통하는 저명한 과학자가 AI가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것은 물론 인간 통제를 벗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0여 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했고 챗 GPT 등이 세상에 나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프리 힌턴 박사는 어제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와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의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최고 책임자로 근무했던 힌턴 박사는 구글을 떠난 것은 조직에서 벗어나 AI의 위험성을 세상에 자유롭게 알리고 싶기 때문이며 AI 챗봇의 위험성은 매우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가 지금은 인간의 지능보다 낮지만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조만간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이며 챗봇이 흡수하는 정보량이 인간 두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태생으로 지난 1972년부터 인공지능을 연구해온 힌턴 박사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개척한 인물로 AI 연구의 대표적 과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안보 동맹이 강화됐다며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를 안심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 후 첫 국무회의. 16분간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의 역사가 당연히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번영을 일구기까지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워싱턴 선언으로 생길 한미 핵협의 그룹이 나토의 핵 기획 그룹보다 더 실효적이며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에 정례적으로 배치돼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중국의 반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워싱턴 선언 후 이어지는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워싱턴 선언에 구체화돼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대미 외교가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좁혔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대통령의 퍼주기뿐이었고 대한민국이 얻은 실익은 보이질 않습니다.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사가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지만 민주당은 원내대표보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순서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클라호마주 시골마을 주택에서 실종된 10대 소녀 2명을 포함한 7명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92년 5월 7일 퀸즈 파 락가웨이에서 발생한 15세 소녀 살해 사건 용의자인 58세 남성이 범행 31년 만에 체포돼 어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2024년 대선 도전을 선언했으나 월스트리트 여론조사 결과 아직 지지율이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시의원의 33세 보좌관이 14세 소녀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15분쯤 롱아일랜드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엑시 36 스미스타운 인근에서 뉴욕시 23 경찰서 소속 중국계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인근 주택 지붕에서 대학생들이 루프탑 파티를 즐기다 지붕이 붕괴돼 14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방송기자 출신인 줄리안 필립스 뉴욕시경 공보담당 부국장이 임용 1년 만인 오는 7월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보담당 부책임자 역시 어제 퇴직했습니다. 미국 PGA 투어에 활약하는 선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이 11명으로 2위, 한국이 9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저녁에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6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3분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 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돼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